안녕하세요. 1월 30일 금요일입니다. 1월의 마지막이죠. 1월의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이니까 이거 뭐 차트 조금 얘기하고, 그리고 2월달 또 대비를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은 지금 스토가이가 좀 테마가 아직 그게 우리가 모바일 버전으로 옮기면서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종목은 지금 잠시 안 하고 있고요. 다시 되면은 매일매일 종목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던 거 미국부터 봐야 되죠. 일단 먼저 전체적인 국제적인 시황, 결국은 미국이죠. 미국이 세계 1위이기 때문에 미국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결국 우리도 따라가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는 더 강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 하지만은 결국은 미국이 만약에 무너진다면 우리도 무너지기 때문에, 자, 미국은 무조건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미국 보시면은, 자, 일봉입니다. 요거 나스닥이죠. 자, 나스닥부터 보시면은, 자, 나스닥이든 S&P든 동일한 패턴이 지금 형성되고 있다 그랬죠. 자, 그게 우리가 이렇게 20선 추세선이 있을 때 우리가 5일선이 좀 왔다 갔다 하는 요게, 자, 이거를, 자, 어제도 얘기했는데, 이게 뭐라 그럽니까? 이거를 우리가 박스권이라고 그러죠. 박스권. 자, 상단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가격이 비슷한 가격대 위에서 이렇게 조정받고, 비슷한 가격대에서 들어주는, 요걸 우리가 박스권이라고 합니다. 요걸 우리가 가격의 박스권이라고 그러고요. 근데 가격은, 자, 이런 그림이 있을 수 있죠. 자, 추세선 여기 있고, 가격이 이렇게 막 들쑥날쑥해요. 이렇게. 좀 다르죠. 자, 이거는 박스권이라 하기도 좀 애매한데, 근데 이것도 하나의 박스권입니다. 이거를 어떤 박스권이 하면요. 요거는 패턴의 박스권이라고 합니다. 이평의 박스권이라고 해도 되고요. 패턴. 즉, 중방. 여기 나온 말이 중방이죠. 자, 중방일 때 이거를 우리는 박스권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은 가격의 박스권과 패턴의 박스권에 우리가 언제 진입을 하느냐. 가격은 쉽죠. 이 가격대를 돌파하는 캔들에 우리가 진입을 하는 거고요. 패턴의 박스권은 패턴이 변화가 생길 때 이렇게, 또는 하단으로 왔을 때는 이렇게, 요럴 때가 우리가 진입의 시점입니다. 항상 진입은 이렇게 BC 캔들을 동반해야 되겠죠. 하단에서는 음봉 BC 캔들. 이게 우리가 진입의 시점이라는 거. 자, 가격의 박스권과 패턴의 박스권 두 가지. 자, 그러면은 지금 나스닥은 딱 보이죠? 아, 이거는, 자, 상단은 여기 있기 때문에, 자, 여기는 패턴의 박스권이 좀 더 가깝죠? 가격의 박스권보다는. 자, 두 번째 그린 거.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이러면은 얘가 이런 패턴이 나오고, 여기, BC 양봉이 나오면 이게 매수의 신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느냐? 자, 여기 내려왔을 때, 여기 BC 캔들 나왔을 때, 이게 매수라 그랬죠? 왜냐하면 중방일 때는 전제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방일 때.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자, 이렇게 주가가 내려오죠. 자, 내려왔을 때 이 주가가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공통적인 자리가 있습니다. 상승을 하는 걸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상승. 자, 그러면 하락하는 거는,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하락하는 거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뭐 하락의 연속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죠. 자, 그런데 하락은 이렇게 들어줬다가 이렇게 꺾입니다. 자, 1번 상승했을 때 패턴, 자, 2번 하락할 때 패턴. 공통적인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즉, 둘 다 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상승을 하더라도, 당연히 상승하면은 이렇게 이게 상승이죠. 상승의 N자라 그러죠. 자, 상승하더라도 여기서는 들어줘야 되는 요 구간이 있어야 되고, 하락을 하더라도 하락이죠. 이거는 역N자. 하락을 하더라도 들어주는 요 구간이 있습니다. 요 구간이 공통적인 구간입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즉, 들어줘야 되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게 내려온 주가는. 그럼 내려온 주가는 들어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언젠가는 들어야 되죠. 자, 그러면 언제 들 것이냐? 그러면 진입을 언제 할 것이냐? 그게 요 BC 캔들일 때 진입하는 겁니다. 요게 신호예요.
자, 여기 진입했습니다. 그럼 올라갈 때는 언제? 직전 고점 부근 여기죠, 일단 얘는. 자, 그런데 얘는 박스권, 가격의 박스권보다는 팩턴의 박스권에 좀 가깝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올라갈 때마다 고점 자리는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자성은 아니지만은 뭐 중방직고라는 말 애우라 그랬죠.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때. 자, 요걸 중방이라 그럽니다. 중방. 방향성이 중립이다. 즉, 방향성이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다. 자, 내려온다고 해서 이게 하방은 하락이지 하방은 아니에요. 올라간다고 해서 이게 상승이지 상방은 아닙니다. 상승은 그냥 단순 올라가는 거고요. 요게 상방. 이게 하방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중방일 때는 직전 고점에서 이렇게 두들겨 맞고요. 직전 저점에서 반등을 합니다. 다시 적어보면, 그래서 간단하게 외우면 됩니다. 그냥 뭐 중방 직고, 중방 직저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중방일 때는 직전 고점에서 두들겨 맞고 직전 저점에서 반등한다. 이렇게 외우시고, 중방일 때는 이렇게 B식 캔들 나오면은 내가 진입, 원봉 B식 캔들은 내가 청산.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스닥은 지금 중방 패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자, 나스닥은 패턴의 박스권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나와야 되죠. N자가. 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자, 그래서 나스닥도 그렇고요. 우리가 올라갈 때 언제 챙기느냐. 이거는 일봉에서는 힘들다 그랬습니다. 그죠? 일봉은 화장빨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을 벗긴 세수를 시켜놓고 보는 차트가 바로 30분 봉입니다. 30분 봉을 우리가 열어보면, 자, 열어보겠습니다. 자, 30분을 열어보면은 보인다 그랬죠. 일봉에서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제 여기 35 쌍봉을 우리가 봤죠. 다시 빨간색으로 고쳐서. 자, 여기 쌍봉을 보고, 자, 주가의 고점은 쌍봉에서 끝난다 그랬죠. 얘가 쌍봉일 때는 20선이 꺾이죠. 즉, 5가 쌍봉이면 20이 꺾인다는 거. 자, 요거 하나. 자, 그런데 20은 외봉이죠. 그러면 얘가 내려와요. 중방이죠. 아까 배웠죠. 중방일 때는 얘가 전제조건 있죠. 그렇죠. 들어줘야 되는 전제조건. 괜찮다 그랬죠. 일단은 외봉에 내려오는 거는 좀 편안합니다. 왜?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위에서 못 빠져나왔더라도 밑에서 다시 들어주기 때문에 여기서 어딘가에서 빠져나오면 제가 손실을 줄일 수가 있죠. 물리더라도. 자, 그런데 두 번째 중요합니다. 여기서 내려올 때는 괜찮다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 올라갈 때는 얘가 어느 순간 꺾이는 순간 뭐가 됩니까? 쌍봉이 되죠. 얘가 안 꺾이려면 얘가 이렇게 길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죠? 돌파하면 괜찮죠. 일단 중방이라도. 그죠? 자, 그런데 얘가 올라갈 때 얘가 5일선을 지켜봐야 되죠. 얘가 하나. 이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제꼈다가 빠지는 자리, 이 자리가 하방이 걸렸죠. 하방이 걸리니까 이날 요 캔들에 청산을 해야 되죠. 요새 여기에 빠져나와야 됩니다. 자, 여기 못 빠져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오, 이만큼 내려갔죠, 그냥. 근데, 자, 우리는 언제 빠져나와야 될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 요 자리. 요 자리가 신호를 줬기 때문에. 요 자리 나와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5가 쌍봉인데 20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걸 하방이라고 그럽니다. 하방. 이렇게 쌍봉만 되어도 나와야 되는데 하방 걸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야 되죠. 그러면은 20이 이렇게 쌍봉이 되죠. 여기 나와야 되는 자리. 자, 그 다음날 이렇게 들어서 20이 하방에 걸렸죠, 일단. 여기 나왔으면은 이런 조정 구간도 피할 수가 있다. 즉, 일봉에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30분봉에서 보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틀 동안 이렇게 조정받는 것도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조정은 당연한 조정이죠. 얘가 가려면 어차피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반드시 내려와야 되는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올라갈 때는 직전 고점 부근에서 챙겨야 되는데 이거는 뭐로 챙긴다? 30분봉을 보고 처리를 한다 했습니다. 자, S&P 한번 보면 S&P도 마찬가지죠. S&P는 가격의 박스권입니다. 이거는 비슷한 가격대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죠. 요거를 가격의 박스권. S&P도 이렇게 가격 위에서 등대 캔들 나오면은 되겠죠. 등대 캔들 아니더라도 얘도 어차피 중방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20선을 위해서 5 상방이 나오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결국 어디서 챙기느냐. 얘도 진입은 여기서 했지만
얘도 중방이기 때문에 올라가면은 직중 고점 부근에서 챙겨야 되는데, 이거는 일봉에서 챙기면 늦다고 했죠. 뭐 일봉에서 만약 여기서부터 장대 뭐 하나 길게 나오면은 이거 처리 못 합니다. 그래서 뭐로 봐느냐? 우리 분봉을 본다 그랬습니다. 그죠? 분봉. 30분봉을 보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쌍봉 나오면서 20선은 외봉. 두 번째 여기 쌍봉 나왔죠? 그럼 당연히 20 꺾인데, 20 쌍봉이니까 요 자리죠. 요 캔들에 빠져나오는 거죠. 자, S&P나 나스닥이나 다 요 캔들에 지금 다 나왔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0분봉 보고 우리가 챙길 수 있다는 거. 아주 간단하면서 아주 강한, 요게 아주 간단하죠. 근데 원리는 간단하지만은 이 간단한 게 이 큰 거를 다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나라 거 보면, 우리나라도 쉽죠. 자, 우리나라 보면 이제 1월이 끝났기 때문에 2월이 되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첫 번째, 자, 상대 강도를 체크해야 된다 그랬죠. 상대 강도. 상대 강도는 며칠? 3일간 본다 그랬습니다. 그죠? 3일간 봐야 됩니다. 3일간 보면서 1월 달에도 우리가 3일간 봤죠. 3일간 봤을 때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강했고요. 이거는 후반에 지금 그 일주일 동안 올라갔기 때문에 장 초반에는 코스피가 강했습니다. 근데 지금 둘 다 양봉이죠. 둘 다 월초 시작과 대비 양봉이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장을 우리는 강세장이다 라고 합니다. 그죠? 강세장일 때는 양쪽 다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강한 거 하는 게 좋겠죠. 이제 코스피가 강했다. 자, 월이 바뀌면은 똑같이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또 3일 동안 강했다. 자, 그러면은 역시 일단은 위쪽 방향으로 보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내려올 때는 내려오는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짜면 되고, 일단 3일 동안 월 초 시초가 대비 방향성이 위다. 그러면은 다시 위로 봐야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조정을 받았어. 2월 달에 이렇게 뭐 3분의 1 이내에 간단한 이내에 조정을 받았다. 그러면은 얘는 3월 달에도 우리가 봐야 되겠죠. 봐야 되지만은 위로 갈 가능성이 더 크겠죠. 올라갔다가 조정 이후에 조정이 짧죠.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3일 동안 봤을 때 양봉을 줬다면은 얘는 이날은 다시 들어가야 되는 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상대 강도 비교하는 거 항상 하는 거죠. 월이 바뀌면은 무조건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장도 똑같습니다. 우리 장도 분봉을 봐야 되겠죠. 자, 분봉을 한번 보면, 자, 여기 코스피부터 이렇게 열려 있네요. 분봉 보시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자, 지금 우리는 코스피는 얘가 일봉상에서는 1, 2, 3 파동에 있기 때문에 얘가 내려와도 괜찮다 그랬습니다. 여전히 내려와도 괜찮다. 그리고 분봉에서도 보면 얘가 일단은 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다섯, 한 5파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자, 분봉에서 30에 5가 이게 5파동이기 때문에 이날 외봉일 때도 조금은 우리가 조심하자 그랬죠. 외봉일 때도. 근데 지금 이렇게 쌍봉으로 마감을 했죠. 그래서 자, 2월 달에 만약에 하락 시작이면은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된다. 하지만 얘는 내려오더라도 끝난 건 아니죠, 아직. 얘가 쌍봉도 아니고 내려오더라도 다시 턴할 때 매수가 가능한, 코스피는 아직 그렇습니다. 그래서 30분에서는 얘가 우리가 챙기고 싶으면은 5파동 또는 쌍봉, 요거를 집중적으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닥은 어떠냐? 자, 코스닥은 마찬가지죠. 이건 지금 코스닥은 여기가 함에 연장 파동 넘어갔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 외봉일 때도 우리는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35가 꺾일 때마다 지금 챙겨줘야 되고, 얘는 쌍봉이죠, 이제. 쌍봉이니까 여기도 당연히 챙겨야 되는 자리겠죠. 그런데 20은 외봉이니까, 그러면 여기 60선 내려오면은 여기서부터는 얘가 반등을 할 수 있겠죠. 자, 내려오면은 턴할 때 우리가 다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들어가서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월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3일 동안은 지켜봐야 된다. 자, 마음 서두르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많이 먹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월이 바뀌었으니까 3일 동안 좀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매매를 했는데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새 마음 새 뜻으로 다시 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말 했죠. 우리 신체를 이기려면 며칠? 21일이 걸린다 했습니다. 21일. 내가 아침마다 운동을 했는데, 보통, 이제 해가 바뀌어서 다이어트 한다고 운동을 했어요. 3일 정도, 4일 정도, 5일 정도 하다가 그만두는 이유가 내가 받아들이는 게 3주라고 했습니다. 3주. 3주 전에는 항상 뇌는 자꾸 얘기를 합니다. 네가 왜 안 하는 짓을 하느냐. 그건 아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3주가 지나가면 이게 맞는 것 같네 라고 바꾼답니다. 그래서 몸이 거기에 또 따라가게 되고요. 그래서 매매도 마찬가지겠죠. 처음에 잘 되다가 그렇게 따라 하다가 하루를 못했어. 그러면은 다시 이날부터 또 3주. 완벽하게 3주 동안 내가 성공했을 때까지 체크해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매매라는 거는 평생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더욱 해야 되겠죠. 옛날에는 주식을 안 해도 됐지만 지금은 해야 됩니다. 그죠?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주식을 다 하죠. 주식을 안 하고서는 우리가 부를 더 축적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너무 비싸서 안 되겠죠. 그러면은 코인도 힘들죠. 코인도. 근데 주식은 그나마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은 해야 되죠. 정보가 너무 많은 것도 문제예요. 모든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언론 매체 모든 정보가 막 쏟아지죠. 그런 뉴스들은 참고만 하시고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야 우리가 먹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차트를 공부하는 거, 이평매매, 그냥 색깔 매매라고도 하고요. 그냥 눈으로 보는 직관적인 매매죠. 눈에 보이는 대로 매매하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는 눈에 보이는 대로 매매를 못하죠. 알아야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매매하죠. 근데 지금은 우리 유튜브를 계속 시청하시는 분들은 조금 알 겁니다, 이제. 차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하나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제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되면 조정받는다. 그래서 눈에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죠. 보이기 시작하면, 유튜브에서 추천하는 종목들 많죠. TV에서도 종목을 추천 많이 하죠. 이런 종목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추천했구나. 이거는 추천하면 안 되는 종목인데 라고까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죠. 하게 되면 우리가 스토가이에 우리가 테마가 나오는데 여기 테마의 종목들도 쉽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2, 3천 개 되는 종목을 다 볼 필요도 없죠. 스토가이에 10위 안에 드는 종목 해봐야 한 테마당 한 5개 정도, 그죠? 다 해봐야 50개. 50개, 나중에는 50개 보는 거 5분도 안 걸립니다. 5분도. 그 정도로 시간이 제작됩니다. 옛날에는 몇 시간을 봐야 되지만 워낙에 지금은 정보 매체가 좋기 때문에 스토가에서 테마 뽑아서 종목도 10종목 중에 그 중에도 만약에 나는 1, 2, 3위 종목만 할 거야. 아니면 한 테마만 할 거야. 그러면 5종목만 보면 되죠. 5종목에서 스토가에서 기본적 분석도 해주죠. 기본적 분석. 돈을 잘 버는지 안 버는지 보면 됩니다. 대문만. 그거 보고 나서 차트, 미라클 차트에서 빨간색이네. 그러면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테마 성공했고 가는 거. 그리고 이평 우리가 매매할 때 배웠는 거. 어떻게 매매한다? 1, 2, 3, 4로 매매한다. 그런 것들 적용해서 하면 되겠죠. 아주 간단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시고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첫째, 월이 바뀌면 3일간 지켜본다. 두 번째, 매매하더라도 내가 1, 2, 3, 4로 산다. 그리고 세 번째, 절대 몰타기 하지 않는다. 직관적인 매매죠. 몰타기하지 않고 신호 나오면 그 신호에 따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쁜 매매예요, 그냥. 이렇게 해야지. 이게 만약에 AI가 들어가서 자동으로 매매한다면은 되는 건데, 이게 자동으로 하기는 쉽지 않죠, 일단은.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근데 눈으로 보는 거는 다 가능은 해요. 그래서 요것만 지켜주더라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으면 되죠. 저희 쪽에 도움을 좀 받고. 유튜브 시청하면서 공부를 하고
스토가이의 테마를 보고 그리고 미라클 차트의 차트를 보고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은 훨씬 더 매매가 쉬워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